T 유형들이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진실에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T 유형 중에서도 특히 TJ 유형들이 더 그런 편이에요. 거짓말을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면서 혹은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있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는 거 있지? 그거 완전 구라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TJ 유형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일종의 경멸 같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좀 닥쳐줄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내뱉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MBTI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INTJ 성격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TJ 유형들이 많아요. 특히 TJ면서도 S유형이라면 이런 얘기를 무시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ESTJ는 아예 관심이 없을 때가 많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바쁘거든요. 한가롭게 그런 잡담 같은 얘기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MBTI 이야기에 흥미를 갖거나 심지어 전문가 비슷하게 된 사람을 볼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대체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과 직원이라 직원들 성향을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한다든가 혹은 MBTI가 트렌드라서 이와 관련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는 거죠. 단순한 흥미만으로 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ESTJ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 ISTJ의 경우 MBTI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칠 가능성이 커요. 남 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본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마는 거죠. 왜냐면 ETJ 역시 ETJ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일이거든요. 본인이 맡은 일을 퍼펙트하게 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쉴 때 재미삼아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ETJ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전문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ISTJ라면 이럴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데다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려서 만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 대하는 업무와는 잘 안 맞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의 표본 같은 스타일이죠.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완벽주의자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 ISTJ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수학 문제나 격리 업무처럼 수치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인간 심리와 관련된 분야가 ISTJ 적성에는 별로 안 맞는 편이에요. 근데 같은 TJ라도 N유형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들은 어쨌든 호기심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S들이 보기엔 쓸데없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곤 하죠. 물론 이들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게 보지만 그러면서도 흥미를 느끼곤 합니다. 특히 INTJ는 이 의심과 흥미가 거의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INTJ는 ETJ와 비슷한 면도 많아요. 이 사람도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INTJ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에도 상당히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INTJ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얼추 맞아떨어지는 게 꽤 많잖아. 이건 뭐지? 자, 여기까지는요. ISTJ와 비슷해요. 그 다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ISTJ의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확하게 다루는 게 있어요. 예컨대 돈 계산, 회계 업무 같은 거죠. INTJ가 다른 점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추상적인 대상, 말하자면 개념이나 논리를 다루는 거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과학 이론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재밌냐면요. N이라는 게 전체를 보고 싶어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N 중에서도 N
T죠. 이 그림의 내부가 논리적으로 다 꽉 짜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NT들의 정신세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부품이 맞춰지면서 만들어지는 큰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NT들이고요. NT 중에서도 특히 INTJ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한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쾌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큰 그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맞추는 거에서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ISTJ가 어떤 일을 퍼펙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칭찬도 중요하죠. 하지만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더 완벽하게 하려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쾌감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느낄 때 오는 이 이상한 쾌감.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쾌감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을 때 그 자체로 보상받는 느낌 같은 게 있죠. 와, 이제 끝났다. 진짜 완벽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INTJ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이 어떤 이론을 완성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적어놓은 글자들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낸 INTJ가 보기엔 세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다 알겠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이제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유인력 법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이니 이런 어려운 과학 이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 중에 INTP나 INTJ가 많죠. 왜 이런 거에 끌리는 겁니까? 그 이론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거든요.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큰 그림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쾌감 또는 희열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INTJ라는 거죠. INTJ는 인팁처럼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ETJ처럼 완벽주의자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INTJ라고 하죠. 어떤 시각에서 보면 INTP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INFJ일지도 모르고요. 사실 니체와 같은 갈 때까지 간 천재들은 유형 구분 자체가 어렵거나 좀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니체에게 INTJ 성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내향 직관 IN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니체는 진실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그런 사람인 것도 맞아요. 어쩌면 그래서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런 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INTJ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위대하면서도 괴상한 인물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NTJ는 NTJ 같은 면도 있죠. 근데 그런 면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NTJ가 INTJ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NTJ는 그냥 이렇게 봐도 됩니다. ESTJ와 INTJ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대체로 겉모습이나 하는 행동은 NTJ와 비슷하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INTJ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NTJ라는 겁니다. NTJ는 ETJ처럼 워크홀릭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일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한 유형이 이 두 유형입니다. 근데 NTJ는 말씀드렸듯이 INTJ와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본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게다가 행동력까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곤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맞거든요. 얼핏 무조건 우겨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ENTJ의 생각을 바꾸려면 ENTJ 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합니다. 이때 그 모순점이 치명적일수록 좋습니다. 사소한 거라면 소용없어요. ENTJ 자신이 보는 큰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모순이라고 스스로 인식할 때에만 이들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INTJ도 그렇고요. ESTJ나 ISTJ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역시 상대가 감정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공감을 유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요. 역효과만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TJ 유형들은 그런 식의 시도를 일종의 속임수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팩트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TJ 유형이면 무조건 진실만을 말한다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TJ 유형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거짓말 하죠. 누굴 속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INTJ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가면을 쓰는 게 자기 성격의 일부이기도 해요. 지금 이 사람 만나는 게 싫지만 그런 티를 안 내는 게 엄밀히 말해서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 TJ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적어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TJ들에게 이런 사람은 극소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허탈감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INTJ를 비롯한 TJ들이 사고는 복잡하지만 감정은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얼핏 보면 감정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들의 감정은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의 의식은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진실에 집착한다, 거짓을 혐오한다. 여기서 진실, 거짓은 사고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말고요, 집착, 혐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 진실에 강렬한 감정 에너지가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은 의식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뒤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TJ들은 진실이 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정이 폭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 관계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TP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ESTP, ENTP, ISTP, INTP 이 네 유형이죠. 이전에 TJ 유형들이 진실에 집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TP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매이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따지는 거에 목숨까지는 걸지 않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TJ는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고요. TP는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결말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TP들이 목숨 거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유라는 거죠. TP가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건 T와 P 중에서 일단 P와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J가 P에 비해 통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J가 잔소리가 많고요,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P가 많아요. 한마디로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근데 P 중에서도 특히 TP 유형이 더 그렇게 느껴지곤 해요. 예전에 FP 유형은 자유분방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여기서 P는 자유분방함을 말하는 거고요. F는 뭡니까? 관계지향성. 그렇죠. 그리고 T는 독립지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P 유형은 자유분방한데 남 생각까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남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멋대로, 요즘 말로 마이웨이처럼 보일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TP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TP 유형 중에 외향형인 ESTP, ENTP예요. 이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다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은 그냥 패스 하거나 대놓고 말하죠. 내가 왜? 또는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대놓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빵이라고나 할까요?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원래 난 이런 놈이야 하는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알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그게 본인이 내켜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키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하는데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남을 기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ESTP와 ENTP를 헷갈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STP는 놀고 싶어하고 ENTP는 알고 싶어한다. 대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유형은 겉보기에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죠. ENTP 중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많고요, ESTP 중에서도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놀 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ESTP고요, 궁금한 걸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ENTP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물론 SP와 NT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SP는 디오니소스, NT는
그리스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신이에요. 이전에 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액티브는 SP의 쾌락주의자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ENTP는 NT 특유의 정신 세계가 외부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액티브는 이런 성향에 더불어 극현실주의자 같은 면이 있어요. 의외로 상식적인 편이죠. 그래서 NTP처럼 상사의 지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들이받거나 시스템 개판이라면서 붕괴하거나 이런 행동은 잘 안 해요. 일단 관심 자체가 아예 없을 때가 많고요. 자기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엔 흥미를 거의 못 느끼는 편이에요. 물론 ESTP도 잔소리가 심한 상사를 만나면 힘들어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근데 상사랑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려고 한다든가 인맥을 통해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얘기가 맞다면서 상사랑 대놓고 맞짱 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STP가 보기엔 그건 바보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ENTP는 세상 물정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관심 자체가 아주 큰 그림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런 성향이 자기 영향력의 범위와 뭔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잘 몰라요. 자기 눈에는 그 큰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다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처음부터 능력이 출중해서 전문직이나 중간 관리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 유형 중 내향적인 사람들 ISTP, INTP 이 두 유형은 ESTP, ENTP만큼 대놓고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이런 성향이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간섭받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겉만 봐서는 잘 모르죠. 말을 먼저 거는 타입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한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만 보입니다. 아까 에팁, 엔팁의 경우 대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사를 직선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팁, 인팁은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남이 상관하는 게 싫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ISTP, INTP는 남한테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 걔네들이랑 별로 놀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요. 그냥 혼자 놀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이대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범위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물론 이 팁이나 이 팁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죠. 특히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일과 관련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잘 안 해요. 어쨌든 일이니까 일할 때는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주로 혼자 할 때가 많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혼자서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회사는 그냥 돈 벌러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참았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팁이나 이 팁이 누군가와 어울린다면 동호회 같은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혼자 노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나처럼 혼자 노는 사람들인데 나랑 비슷한 이유로 보는 거죠. 친구를 만나도 이런 식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겁니다. 이 팁과 인 팁의 차이는 그냥 에팁과 엔팁의 내향형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ISTP는 놀려고 하고요, INTP는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할 때 ISTP는 뭔가 재미있고 자극적인 놀이 같은 거에 빠지는 거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스터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INTP는 자기의 흥미를 끄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독이나 덕후들이 많아요. 그리고 ISTP는 현실주의자 성향이 강하고 INTP는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죠.
그렇죠. 저는 TP 유형들을 이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 매여 있는 걸 싫어해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가슴 가득 흥분을 안고서 떠나는 거예요. TP들은 어떤 열정이 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푹 빠지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TP들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밀려오는 고독, 외로움은 이 여행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T 유형들은 진실에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 T 중에서도 특히 TJ가 그런 면이 강하다고 했죠. F 유형도 비슷합니다. F 유형들은 선악에 민감한 면이 있는데 F 중에서도 특히 FJ가 이런 면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둘 다 J 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TJ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FJ는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J는 1 더하기 1은 2 이게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당연히 참으로 판단하겠죠. 1 더하기 1은 1 이런 건 거짓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FJ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요. 근데 A가 B를 한 대 쳤어요. 이걸 보고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나쁘다고 판단하죠. 맞은 쪽이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을 바탕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뭘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TJ가 수학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더하기 빼기 문제라면 곧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복잡한 미적분 문제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FJ도 그래요. 비유하자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을 때릴 때 검사 측 얘기와 변호사 측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 후에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무슨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매우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MBTI에서 말하는 F, 특히 FJ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사고뿐 아니라 감정을 합리적 기능, 다른 말로 이성적 기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MBTI는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 감정이 이런 식의 윤리나 도덕적 판단과 연결되냐면요. 좋다 나쁘다의 느낌에서 선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꼬마이가 다른 꼬마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다른 꼬마이가 울어요. 그럼 우리가 때린 애한테 뭐라고 하죠? 너 지난번에 옆집 형한테 맞을 때 아팠지? 그래서 울었잖아. 친구도 마찬가지야. 때리면 안 돼. 알겠지? 뭐 대충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은 걸 느끼고 나쁜 걸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FJ들은 이런 종류의 판단 작용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저거 나쁜 짓인데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꼬마애들을 보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탕 같은 거 먹으라고 막 내밀고 그러죠.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타고난 F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자기가 사탕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쟤도 사탕 먹으면 기분 좋겠네. 얘도 맞으면 기분 나쁘겠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는 못된 짓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는 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의 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 자체가 F가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게 F라는 거예요. MBTI에서 말하는 F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F가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선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한 게 있어요. 특히 FJ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그렇게 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FJ에겐 좋은 말과 나쁜 말 그리고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뚜렷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까지도 적용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선악을 따지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FJ들은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FJ의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FJ 내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ESFJ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딱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ES는 외향 중에서도 진짜 외향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외부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FJ는 주로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히 자신과 밀착된 현실 세계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FJ는 이 사람들 대부분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자기를 좋아하죠.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ESFJ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베풀었는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용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동체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정작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전문 용어로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ESFJ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곤 하죠. 이럴 때 ESFJ는 상당히 무서워요. 평상시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ESFJ가 한쪽 끝이면 INFJ는 반대쪽 끝이죠. IN은 내향 중에서 진짜 내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은 외부로 드러난 세계보다는 내면에 감추어진 세계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가려진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인프제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악을 보기도 하고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사람에게서 선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인프제와 꽤나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제는 난해한 성격 1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타인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아까 선악을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는데요. FJ 중에서도 INFJ가 가장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INFJ라는 겁니다. 그리고 ENFJ와 ISFJ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유형들인데요. IFJ가 중간형이라면 ENFJ는 쌍방향이에요. ISFJ는 중간형이라서 상대가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는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하면 완전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호불호가 분명하고 선이 아주 정확한 유형이 IFJ예요. 넌 여기까지, 그 다음 넌 여기까지,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간관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 그냥 보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사람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까 인프제가 1위라고 했죠. IF제가 2위예요. 그리고 ENFJ는 ISFJ보다는 좀 더 유연한 편입니다. ENFJ는 대체로 ESFJ와 닮아 보일 때가 많은데 INFJ 같은 면도 있어요. FJ처럼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불의에 맞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프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아보는 면도 아주 강합니다. 말하자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나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MBTI에서 말하는 F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했죠. 이걸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바이블에는 창기 둘이 다투는 걸로 나와요. 둘 다 사흘 차이로 애를 낳았는데 애 하나가 죽었어요. 엄마한테 깔려서. 근데 그 엄마가 죽은 애를 한밤중에 몰래 산 애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산 아이 엄마가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까 죽은 애가 안겨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내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갓난애기는 다 똑같이 생겼고 그 시대엔 DNA 친자간별 기술도 없었는데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고 했죠. 아이를 반으로 갈랐어. 여자들에게 한쪽씩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고 죽이지 말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그냥 그러시라고 했고요. 솔로몬은 매달리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FJ 유형이 선악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FP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보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느낌,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FJ의 경우 이런 판단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선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FP는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P 유형이거든요. P는 J와는 달리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보기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서 친구한테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그 친구 왈 야,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냐? 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 FJ라면 내가 잘못한 건지 친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인간이 잘못한 건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사과를 받거나 심지어 손절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책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FP라면 이상하다, 난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좋다고 봤지만 친구는 다르게 봤다는 걸 그렇게까지 따져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뭘 어쨌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을 사든 술을 사든 이렇게 하면 다시 마음이 풀리곤 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FP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나빴는데 친구는 다르게 본다는 걸 끝까지 따지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FP는 어쨌든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느껴지고 나름대로 어떤 게 좋은 행동이고 어떤 게 나쁜 행동인지 판단이 되지만 그건 내가 그런 거고 남도 그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쟤는 그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FP는 P 유형이잖아요. P는 자유분방한 성향이 있다고 했죠. J는 통제하는 성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P는 내가 자유로운 것만큼 상대도 자유로운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FP는 P이면서 동시에 F이기 때문입니다. F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기준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사탕 먹을 때 기분 좋으니까 남도 사탕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FP는 내가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로운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FP가 나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라는 겁니다. FP는 F 유형에서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느낄 때는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쁜 걸 느낄 때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 기복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애들은 그러잖아요. 좋을 땐 막 소리내서 웃고 슬플 때도 큰 소리로 울곤 합니다. 아주 꼬마였을 때는 누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울 때는 소리를 잘 안 내는데 웃을 때는 여전히 좀 시끄럽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젠 웃을 때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FP 유형은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FP 중엔 순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MBTI에서 나이와 관련된 지표가 JP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J가 많고 적을수록 P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P뿐 아니라 TP 유형 중에서도 순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FP, TP 모두 자유분방하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T는 독립지향성이죠. 그래서 TP가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보고요. F는 관계지향성이에요. 그래서 FP가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계산 같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계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FP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순수한 면이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가 FP 중에서도 INFP예요. 어린 왕자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 순수의 대명사죠. INFP는 내향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해서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해요. 깊고 넓은 내면 세계가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만 살아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혼자 있어도 별로 심심할 일이 없어요.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이런 예술은 모두 어떤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인프피는 예술 분야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이 있다면, 아니 설사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예술 쪽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성격적으로 잘 맞거든요. 뭐든지 일단 본인이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만약 확실히 INFP인데 예술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게다가 그 일이 경쟁이 심한 성과 위주의 업무라면 남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 환경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쟁적인 상황에서 더 열정을 발휘하곤 해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죠. 근데 인프피는 누구를 이기거나 내가 최고가 된다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목표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INFP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엄청난 열정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INFP의 열정은 자기 세계에 푹 빠져서 뭔가를 할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INFP는 그 세계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ISFP 유형인데요.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전에 대표적인 예술가 유형으로 INFP와 함께 ISFP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엄밀히 말해서 재능은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죠. 다만 성격적으로 예술가 기질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 이 두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고흐 얘기를 했죠. 저는 고흐를 INFP나 INFJ로 본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ISFP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고흐가 MBTI 검사를 했겠어요. 19세기 사람인데 고흐가 무슨 유형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ISFP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고흐의 그림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고흐가 그린 게 주로 자연이죠. 그리고 자화상도 많이 그렸고요. 모델 구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눈에 직접 보이는 대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S가 아니냐는 겁니다. 동료 화가인 고갱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게 아니라서. 그리고 고흐는 인상파 화가죠. 눈에 보이는 걸 그렸지만 그게 실제와는 많이 달라요. 전혀 사실적이지 않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보면서 그렸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면의 감각에 따라 그렸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고흐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INFP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의견처럼 ISFP는 INFP에 비해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 말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순수한 타입이죠. 일단 이 사람도 누군가를 이기거나 남보다 잘 되는 게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기면 좋죠.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좀 중간만 하면서 잠도 충분히 자고 먹을 때도 여유 있게 먹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INFP는 연봉이 세지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보다는 자기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출퇴근 확실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더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공무원이 잘 맞는데 예술가 기질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ISFP한테 가장 잘 맞는 건 예술가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가장 큰 열정이 나올 수 있어요. 게으른 편이지만 뭔가에 푹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럴 땐 시키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다만 예술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경쟁이 좀 덜하고 안정적인 일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직장 분위기라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ENFP와 ESFP, 이 사람들도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ENFP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고요. 아주 재기발랄한 타입이죠. 그리고 ESFP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현실적이면서 적극적,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허영기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게 강한 편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어요.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관종 유형, 투톱을 꼽으라면 바로 이 두 유형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싸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모두와 다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INFP, EFP가 예술 분야와 잘 맞는다면 MFP, FP는 연예계 쪽과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ESFP는 연예인 기질이 가장 강한 유형입니다. 스타 기질, 무대 체질,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목받는 걸 즐기는 거죠. 운동선수라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쇼맨십 같은 게 있고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ENFP 역시 ESFP 못지않게 그런 끼가 강한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성향이 강해서 PD 같은 직업도 매우 잘 맞는 편입니다. 아까 앞에서 FP 형들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MFP와 FP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향형이라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ENFP가 좀 더 솔직한,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4차원 느낌이 좀 있죠. 반면 ESFP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가볍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웬만하면 심각해지지 않죠. FP 형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또는 익숙하게 느끼는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게 좋은 관계예요. 마치 어린 시절 친구 같은 거죠. 아이들은 아무런 계산이 없죠.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서 서로를 찾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친구가 좋은 건 옆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엄마 아빠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FP들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를 좋아했던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